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 느껴보셨나요? 마치 거대한 숙제를 매일 받는 기분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느끼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통은 마치 복잡한 신경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힘든 사건 뒤에는 수많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들이 숨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에게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개념은 바로 인지적 편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만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이러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불안이나 분노, 슬픔 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감정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의 실패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 비교 이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쉽게 접하게 되고 이는 종종 우리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증폭시킵니다. 마치 옆집의 멋진 자동차만 보고 자신의 초라한 자동차를 보며 한숨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뇌 구조를 만들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특정 영역,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된 편도체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고치기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 문법 규칙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좌절감을 느낀다면 뇌는 그러한 부정적인 패턴에 익숙해져서 더욱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또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손실 회피 편향은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안전한 영역에만 머무르도록 만듭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안주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치 익숙한 낡은 의자에 앉아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편안한 의자를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쏟아지는 뉴스 기사, 넘쳐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마치 너무 많은 음식이 차려진 뷔페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 과부하는 우리의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삶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구성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마치 항상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통제감 부족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면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우리의 삶에 큰 혼란을 가져다주고 삶이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치 방향타가 고장난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어렵게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의미 추구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강조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삶을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광활한 사막을 헤매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신경과학적 요인들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들 또한 우리가 삶을 어렵게 느끼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높은 사회적 기대, 경제적 불평등 등은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킵니다. 마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트랙 위에서 숨가쁘게 달리는 것처럼 여유를 갖기 어렵고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조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바로 마음챙김과 수용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수용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닷처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지 재구성이라는 기법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합리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마치 낡고 녹슨 안경을 벗고 깨끗하고 선명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연민의 태도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갖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다독여주는 친구처럼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명상, 운동, 취미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은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은 삶의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우리가 자신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마치 숙련된 항해사처럼 전문가는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창의적인 활동, 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세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처럼 끊임없는 탐색과 발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이해와 심리적인 전략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